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작전은 앞서도 예고하다시피 지금 치솟고 있는 시중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나라 한국 국채, 이제 국고채라고 하죠. 금리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장 걱정되는 게 집값, 부동산이겠지만 성장주들도 실은 이 금리 급등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재로 지금 한 6.5% 혼합형 같은 경우가 주담대 금리가 상당히 나왔더라고요. 다음 주 이대로면은 7%대 나오겠어요. 이 금리. 그리고 이 정도의 높은 금리 계속 치솟는다면 로봇주들 또 바이오 같은 이 성장주들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작년 한 11월, 10월, 11월, 12월에도 한번 이 우리 국고채, 한국 국채 금리들이 치솟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금리 동결이잖아요. 그런데 연초 이후에 계속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채, 국고채 10년물은 3.65%까지 어제 올랐고요. 거의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깨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5년물도 3.46%, 3년물도 3.18%. 지금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잖아요. 그런데 계속 치솟고 있고요. 제가 1개월 기간으로 잘라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3년물, 5년물, 10년물 너무나 가파르죠. 저렇게 우리 국고채가 튀어오른다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 한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국고채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대출 받는데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도 함께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은행채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담대가 우리가 혼합형이 5년짜리잖아요. 5년 고정받고 변동으로 바꾸는 이 5년물이 3.6%가 이제 그대로 넘었습니다. 하고 꺾일 기세는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은행채 금리 올라, 국고채 금리 올라, 이런 회사채 이건 약간 별도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투자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은 우리의 국고채, 한국 국채를 팔고 있는 걸까? 무슨 매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나?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난번 금통위 때 한국은행이 통방문이라고 하죠. 통화정책 방향 거기에서 금리 인하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게 환율 때문이기도 하고 저도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종료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쨌든 환율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은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구나. 원화가 이 정도로 약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동결 아니면 인상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없겠죠, 채권에. 그래서 우리의 국고채를 매도를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실은 우리 국고채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국채 금리 그리고 미국의 급채 금리도 지금 무섭도록 단기간에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단은 일본인데요. 일본 장기물 10년물부터 해서 연일 급등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BOJ가 한몫도 한 것도 있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가 저렇게 치솟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카이치입니다. 참고로 보면은 일본의 10년물이 2.34, 30년물이 3.85. 지금 40년물 4% 넘어갔거든요. 이게 역사상 처음 나오는 일입니다. 일본의 장기물이 4%가 넘어가는 금리인데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났던 다카이치 총리 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총리 물론 저거부터 보고 갈까요? 표 그림이 나왔으니까 지금 일본 10년물은 저렇게 치솟고 있고 미국 국채 10년물은 약간 다른 이유기도 하죠. 지금 유럽연합과 이제 미국채 팔아치우겠다. 덴마크 연기금을 실제 팔아서 저렇게 된 건데 일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인기가 되게 좋아요. 이 다카이치 총리, 여자 총리가. 그런데 세금 깎아주고 돈 더 풀겠다라는 적극 재정을 계속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야, 일본 부채도 그렇게 많고 이런데 여기에 돈을 더 푼다고? 안 되겠네. 일본 인플레 확실하겠네. 여기에 BOJ도 금리 올리겠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일본 국채를 다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10년물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급속도로 금리가 이제 치솟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 금리가 치솟고 오르면서 전 세계 국채 금리를 다 땡겨 올리는 것도 있는데 간밤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도 가서는 안 될 선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년물 선이 이제 거의 4.3%까지도 좀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루머들 돌고 있어요.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유럽연합이 트럼프의 대응에 따라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미 국채를 시장에다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덴마크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팔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또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 그리고 또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도 지금 트럼프한테 반기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오늘 밤에 이제 다보스 연설 끝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유럽을 또 나토를 정조준하게 된다면 미 국채에서 싸움이 펼쳐질 수 있겠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저렇게 이제 치솟고 있다라는 건데 전문가들이 이거 루머다. 미 국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시장에 던지고 중국이 하는 짓을 하냐라고 하겠지만 또 최악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고채 금리가 치솟는 세 번째 이유는 어제 잠깐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발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추경할 텐데 그때 이제 지금은 돈이 없지만 그때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잘 검토하도록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은연중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중에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올해 지방선거 지선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일단 어떻게 되든 적극 재정할 거다. 정부가 돈 더 풀 거다라는 건데 이제 대통령이 추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보다. 그래서 앞서 일본과도 갔죠. 다카이치도 지금 돈 더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돈을 더 풀겠구나. 그러면서 마치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으로 이제 한국 국채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채권 투매가 나왔고 우리의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금리도 오르고 미국 금리, 일본 금리, 전 세계 금리가 다시 이제 꿈틀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만에 하나 한 번 더 이제 이게 일종의 상승 랠리가 나오면 가장 큰 타격은 부동산이 받을 겁니다. 일부 유튜버들 보면은 돈이 휴지가 되고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가 휴지가 되면 서울 집값은 속칭 떡상이라고 하죠. 무조건 오를 일만 남았다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금리가 안정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죠.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따라붙으면 지금 웬만한 혼합형 주담대 금리 6.5 상단입니다. 6.6 나오거든요. 이러면 한켠에서는 영끌족들도 많아요. 이거 못 버팁니다. 게다가 만약 상단이 7%. 우리 그때 그 둔촌주공 살리기 할 때가 그때가 8%대 나왔었거든요. 그때 2021년, 22년 대로 돌아가 보시면은 집값이 막 20%, 25%씩 급락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대까지는 버티더라도 만에 하나 주담대 금리 7.5, 8%대 부동산에서는 이제 굉장한 하나의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시에서의 금리 급등 일단 딱 드는 생각은 로봇주입니다. 로봇주는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레토릭, 히스토리 이런 이야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장주들이 이렇게 금리가 나오면 매력 인기 뚝 떨어지죠. 오늘 이제 바이오가 미국 바이오는 버텼지만 우리 바이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로봇주, 바이오주 이런 이제 실체가 없이 판타지와 내러티브로 가는 쪽은 상당히 좀 주의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당장에 이제 실적 시즌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들 떡떡 막 영업이익 막 나왔는데 30조, 40조 나왔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제 이렇게 되면 현타가 오게 되고 금리까지 오른다.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주의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이 17%, 장중에 19% 급등을 했었죠. 저도 처음 보고 이 한전이 하루에 17%, 19% 오르는 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형 원전 짓는 것 때문에 같다 이렇게 평가하면은 솔직히 좀 더 깊은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이 한전이라는 이 기업은요. 끝까지 남을 공기업이자 민영기업이자 진짜 묘한 기업이잖아요. 가치주의 대명사고 앞에 공공이라는 게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가치주의 매력, 금리와 뭐와 상관없이 경기 불안과 상관없이 끝까지 버틸 기업에 대한 매력을 시장이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한전이 200조 부채를 갖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200조에 대한 이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근데 한전은 앞으로 에너지 컨트롤 타워 해야 되고 AI 에너지 고속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인상도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어제 한전의 폭등에는 했다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
무섭도록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 금리 급등의 이유, 또 성장주, 부동산 집값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